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심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전북 군산시 선유도 내 일부 시유지에 불법 건축물을 지은 채 영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단속은커녕 조례가 개정돼 합법화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있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유희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 내 일부 시유지가 불법 점용되고 있는데도 군산시에서는 수년째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대안을 내놓지 않아 특정 업소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곳은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는 군산시 선유도 내 한 횟집입니다. 그러나 이곳 부지는 군산시 소유의 땅입니다. 시유지에 불법 건축물을 지은 채 수년간 장사를 이어오고 있어 행정당국이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음에도 여전히 이를 철거하지 않고 이행강제금과 불법 점용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해오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아니 근데 부과를 시켰어도 안 내는 걸 어떻게 또 거기 재산에 대해서 뭔 압류를 해야 하는데 그런 조치는 취했어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뭔 벌금을 냈다고 그러면은 돈 없어서 못 내고 이제 그런 식이. 이 횟집은 불법 건축물에서 식당 영업을 해오고 있으며 심지어는 불법 유료 운송과 호객 행위의 근거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불법 건축물이다 보니까 허가가 안 나다 보니까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유상 운송에서 불법 영업에 불법 건축물가 이게 다 한 덩어리로 이루어져 가지고 아주 조직적으로 이 연결고리가 돼 있어서 선유도가 아주 지금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렇듯 현재 선유도에서는 불법이 판을 치고 있는데도 군산시는 그저 방관만 하고 있을 뿐 오히려 이들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례가 개정돼 합법화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있다는 황당한 답변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례가 개정되니까 그럼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다각도로 지금 우리도 검토하고 있지만 이제 그 사람들도 알아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도 합법화 시키려고 하는 거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당 필지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2013년 이후 부과되지 않고 있었으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설경관과와 시유지 불법 점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는 회계과는 서로에게 해당 업무를 이관시켰다며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3년에 정확히 9월달에 저희들은 이 시유지 위반 건축물에 처리해달라고 강력하게 처리해달라고 저 업무를 이관을 시켰어요. 또 이행강제금과 시유지 불법 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내역 공개를 요구하자 엉뚱한 답변만 내놓을 뿐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는지만 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이행강제금은 부과는 몇 번 한 것 같은데 그까지는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자료가 안 나오는데요. 이처럼 군산시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자문 변호사의 자문만 몇 년째 검토하고 있는 사이 불법 행위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부서에서 부과한 이행강제금 등의 내역조차도 확인이 어려운 군산시 행정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으며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는커녕 오히려 눈감아주고 있다는 의심을 피해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K랜 유희광입니다.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은 지난 11일 혁신도시 주민의 독서문화 확산과 문화체육 향유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이서 공공도서관과 전주 복합문화체육센터 등 혁신도시 안에 들어서는 공공시설과 복리시설 등을 거주지 행정구역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이 업무 협약을 계기로 문화, 체육 업무를 벗어나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더욱 전주시와 완주군의 상생 협력이 더 강화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도와주신 우리 전주시 김성수 시장님과 관계자분께 감사드리고 또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을 짓는 데 필요한 중복투자 등을 피할 수 있게 돼 혁신도시 내 각종 공공시설 건립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이제 그 완주군에서 하는 활동이 있다면 완주군에 지금 문화의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주군의 대상자들만 혜택이라면 혜택이 가고 있는 상태이고 한편 완주군이 추진하는 공공도서관은 사업비 70억 원을 들여서 공공도서관과 민원센터, 복합문화시설 등을 갖추게 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새롬동 아파트 단지 입주 시기에 맞춰 지난 10일 이동민원센터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개소한 새롬동 이동민원센터는 내년 말까지 건립이 예정돼 있는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완공되기 전까지 이곳 주민들의 행정 업무를 맡아 처리하게 됩니다. 새롬동 종합복지센터는 15,000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총 사업비 450억 원을 투입해 건립했고
하반기부터 복지시설을 순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건물은 친환경 건축물로 빗물 재활용 기법 및 신재생 에너지 등을 도입했으며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와 노인 여가실, 아동 상담실 등 시설을 갖췄습니다. 부영주택이 임대료는 최대로 인상하고 분양 요구는 들어주지 않자 입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이와 관련해 남원시 의회가 임대료의 하향 조정과 조속한 분양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남원시 의회 박문화 의원은 지난 1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현재 남원시에 있는 부영주택들은 최대 상한선인 5%까지 임대료가 인상되는 등 부영주택은 과대한 이윤축으로 주거안정이라는 임대사업의 취지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물가 상승률 및 시중금리와 비교해도 너무 높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입주민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인상률을 조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 아파트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 입주민들이 분양 전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묵살하고 있다며 부영주택은 부영 2차 아파트에 대해 신속한 분양 전환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현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는 부영 3차와 5차 아파트 분양 전환 시 부당 이득금에 관한 소송이 2014년 접수된 이후 3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일본 중심부 도쿄에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관을 설치했습니다. 일본 도토리현에서 개최된 동북아지사 성장회의 참석에 이어 올림픽 홍보를 위해 도쿄를 방문 중인 최문순 지사는 지난 11일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존 설치 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최 지사는 이어 2020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를 방문해 올림픽 개최지역 간 경제협력 포럼 참석을 요청하는 등 2018년 평창과 2020년 도쿄올림픽을 연계한 공동 홍보 및 지원 등 포괄적 협력체계 구축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내년에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 이해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령층이나 다문화 등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종 금융사기 피해가 지속되고 있죠. 이에 행정자치부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 6개 기관은 지난 11일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6개 기관은 지역 금융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공동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내 거주 인구가 줄고 출산율도 낮아져 최악의 경우 지방 소멸 문제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힘을 쏟는 지방자치단체 발굴에 나섭니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저출산 극복 공모사업을 실시하는데요. 이번 공모사업은 민간단체의 저출산 극복 사업 참여 활성화 등을 중점 공모할 예정으로 심사를 거쳐 8개 내외의 선도 지자체를 선정해 특별고부세 4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